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N에서 만나요.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까지 보니까 거래소에서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고 특히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량이 한 1조 2천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전자닉스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매수량을 확대하고 있는 기관. 네. 반면에 외국인은 또 전자닉스를 중심으로 팔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가차없이 팔고 있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주체를 따라가서 투자 전략을 모색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극심한 변동성 노출은 10월 말부터 있었던 실적 발표와 연준의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있었지만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되게 불확실하게 하면서 매크로 단과 마이크로 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변동성 요인이 나타나면서 어떤 방향성 타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은 한 템포씩 쉬어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간을 따라갈 것이냐, 외국인을 따라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연말쯤에서의 이 계절성은 외국인이 좀 주도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계절성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외국인의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판단 이후에 그 다음에 본인의 전략 전술을 기반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은 그동안에 올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주가의 급등 속에서 주가 주식시장만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자산 배분에 따른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에도 적극적인 매수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분명 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비교적 약보합세에서 좀 등락을 하면서 방향성을 위로 계속 타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서 주식에 대한 매수 여력이 기관들은 상당히 좀 남아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좀 확실시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전반적인 AI 내러티브 속에서 우리의 강점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수준의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의지가 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외인은 첫 번째는 오늘도 이제 환율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의 속에서도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의 GPU에 대응할 수 있는 알파벳, 구글의 TPU 관련된 소식이 연달아 있으면서 이제 하이닉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주가의 일정 부분 약세 요인으로 제약적으로 좀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2, 3분기의 주가 상승세의 1등 공신이었지만 그에 반대로 원화 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에 따른 북클로징 이슈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최근에는 우리 증시의 약세 압력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시를 하면서 외인의 매도 압력이 조금 모멘텀이 완화가 될 때 그동안에 눈여겨보셨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AI 내러티브는 계속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한 반도체, 전력기기, 바이오 중심으로 메인으로 좀 삼되 원달러 환율이 안정 국면 속으로 접어든다라면은 주가 반등 기대가 좀 존재할 수 있는 업종인 운송, 에너지 정유, 식품 유통 내수 관련된 부분들 살펴보면서 제한적 편입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정유화학 쪽에 구조조정 이슈까지 어느 정도 첫 번째 타자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이 메인 업종들보다는 주가의 상승 트렌드 자체가 좀 강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서브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신월 팀장님을 매신 이유 바로 내일 열리는 금통위 때문입니다. 내일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4회 연속 동결이 예상되고는 있어요. 워낙 또 이제 정부가 집값 잡겠다라는 의지도 확고하고 여기에다 환율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 동결은 될 것 같은데 내일 금통위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증시보다 더 어려웠던 자산이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채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나마 상승 압력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국내 채권 시장은 이창용 총재의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엄청난 약세 압력에 노출이 되었었고 특히 시장금리 국고금리 기준으로 약 30bp가 튀었고 거기에 따라서 비국채인 회사채 시장도 거의 거래가 되지 않는 냉각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내일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확실시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은 지난 8월부터 신성환 의원이 계속 홀로 내고 계신데 이번에도 유지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보실 관전 포인트로 잡아야 될 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1분기에는 계엄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문제였었고요. 2, 3분기는 서울 주택시장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번 분기는 공교롭게도 외환시장, 주택시장 거기에다가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 있어서는 성장과 물가가 아닌 금융 불안정 요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향후 정책 판단에 있어서 물가를 기본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장을 볼 것일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융 안정에 대한 요인을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강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 총재 외신 인터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었는데 그때 나왔던 발언 중에 가장 핵심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에 대한 총재의 입장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고 하는 집행부와 금통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하 국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로 해소가 될 수 있는지를 내일 기자회견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물가 고용보다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지금 1.6%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장에 잠재 성장률을 넘는 2%가 나와서 증시에 환호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아직 내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를 바라보는 성장률 전망치가 1.8 또는 1.9%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증시에 있어서는 내수 그리고 수출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매크로 단에서의 하방 안정을 잡아줄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이고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내년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가름하면서 이제 외환 주택 시장 연준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금리 정책에 대한 경로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도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14일 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입니다. 밤사이에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84%까지 페드워치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12월 금리 인하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계속해서 꾸준히 12월 금리 인하는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려왔고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 이상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럴 때에는 워낙에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이고 또한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9월 고용지표,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11만 명으로 시장 기대치보다 더블 스코어로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흘러는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고용시장에 참가하지 않았었던 인력들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실업이 올라갔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에서 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직자가 많게 되면은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매력적인 그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채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은 구직자의 임금 협상력을
비교적 그동안에 높아졌었던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고용 지표는 이제 12월 FOMC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민간 지표인 ADP에서 올해 10월부터 4주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취업자가 느느냐 주느냐를 바라보고는 지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지표가 최근 4주간 주당 1.3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지난주에 나온 거는 0.3만 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안 좋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공식 민간 지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연준의 입장에 있어서는 공식 지표나 비공식 지표나 모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는 다른 요인은 최근에 시장이 반겼던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미는 케빈 해시 NEC 위원장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된다. 그렇죠. 그게 제일 네, 그게 크죠. 가장 핵심이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입김이 조금 약해지겠구나.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케빈 해시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12월 금리 인하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멘트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바뀐 모멘텀 역할을 한 측면들 고려한다라면은 이제 이번 12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시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 2주 남았지만 크게 이변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